둘, 셋. 빠밤. 아, 됐나요? 예. 아, 이거 하겠습니다. 박자는 맞췄는데. 네, 뭐 하고는 아닌데도 뭐 일단은 하면 되니까요. 네. 세 번째 코너, 영국이랑 미국이랑, 영국식 영어랑 이제 미국식 영어랑 조금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횡단보도예요. 우리는 횡단보도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는 일은 거의 건널목 참 그것도 있네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걸 생긴 게 까만색 도로에다 흰색을 칠해놓은 거라서 까망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기엔 그게 되게 얼룩말이랑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zebra section이라고 써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저는 제가 안녕하세요. run_JS father님. 미국에서도 크로싱이나 크로스워크 이렇게 쓰긴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그 밑에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PED, ped, 그 다음에 XING 이렇게 ped, sing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의 준말이냐면 밑에다가 그걸 다 크게 쓸 수가 없으니까 ped는 pedestrian의 준말이고요. 보행자. 그 다음에 XING는 crossing. 보통 크로스라는 게 X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X자로 대신해서 crossing. 그리고 pedestrian crossing. 그래서 보행자들이 걷는 곳이니까 조심해라 라고들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강민성님 86년도생 강민성님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pedestrian crossing이라고 많이들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가끔 헷갈리는데 네. pediatrician이랑 pediatrician이요. pediatrician은 한국말로는 그 소아과 의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hild doctor가 이제 제대로 된 어휘를 따지면 pediatrician인데 네. 이 pedestrian은 걷는 사람, 네. 워커라고 안 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한국의 분들 제가 처음에 와서 좀 많이 느낀 게 일단 물론 한국에도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지셔서 차들이 이제 걸어 다니시는 보행자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러시는데요. 일단 저 같은 제가 살고 있었던 미국 서부 쪽에서는 일단은 사람이 건너가면 그냥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특히나 사람이나 혹시나 스쿨버스들이 옆에서 스탑 사인을 딱 펼치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걸 만약 경찰이 봤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인생 굉장히 피곤해지신 거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벌금이 어마무시하고요. 그 스쿨버스가 스탑 사인을 펼치고 있는데 지나가는 건 거의 살인이죠. 예, 그 수준으로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벌금도 어마무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어떻게 아냐는지는 제가 해본 건 아니고요. 제 주위에 혹시라도 이제 그러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마무시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미국에 혹시라도 가셔서 운전을 하신다거나 그러시면 한 번쯤 꼭 주의하셔야죠. 페데스트리안 크로싱이 보이시거나 아니면 스쿨버스가 보이신다거나 이럴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근데 됩니다. 약간 착각하실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영국이랑 미국이랑 이 앉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미국이랑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똑같이 다 왼쪽에 앉는데 영국이랑 일본은 다 오른쪽에 앉아서 길을 건널 때도 어디부터 봐야 되는지가 반대가 돼서 헷갈려 하셔서 그래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보긴 했어요. 영국에서 운전을 오래 하시다가 딱 왔는데 이게 반대여서 내가 먼저 봐야 될 곳을 안 보고 딴 데 먼저 보셔갖고 잘못 사고 나시는 경우도 봤는데 지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로터리라고 하는 이것도 영국엔 되게 많은 게 신호등이 없는데 하나도 막히지 않고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터리가 동그란 게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들어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이걸 라운드어바웃이라고 영국에서는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네. 그 영국 대사관 바로 앞에도 딱 그 시청역에서 나와서 대사관 가는 그 길에 딱 그 라운드어바웃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도 신호등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게 적어도 서부 쪽에서는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신호등이 있는 크로스 섹션이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 다. 약간의 좀 다릅니다. 약간의 이건 좀 곁다리긴 한데요. 두 나라가 약간 그 법이나 교통을 인포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적으로 한국은 좌회전 그리고 유턴을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는 곳에서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좌회전을 할 수 있으면 좌회전 사인이 있고요. 좌회전 비보호면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써져 있고 유턴이 되는 곳이라면 유턴이 되어 있다라고 써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은 안 되는 곳은 안 된다라고 써 있고요. 나머지 있는 곳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프로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크로스 섹션이다. 이렇게 딱 거리가 딱 있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유턴도 되고 그다음에 비보호 좌회전도 다 기본적으로 다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예. 그리고 단지 우회전을 할 때는 서서 기다린 다음에 안전할 때 오른쪽으로 가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은 너 이것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곳에서만 할 수 있고 미국은 안 되는 곳에선 가르쳐주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오픈해놓는 그런 식의 약간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모든 도로는 다 사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가 빌려서 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람이 왔을 때 무조건 사람을 쳤을 경우는 당연하게 내가 지금 빌려 타고 있는 이 도로에서 주인인 사람을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런던이 아니고서는 거의 런던에서도 거의 그냥 이 주얼 섹션이 아닌 데서도 그냥 횡단보도가 아닌데 건너도 당연히 그 사람이 자기 갈 길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는 횡단보도 아닌 데서 건너면 막 보행자를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이미지가 약간 이제 생각을 처음부터 다르게 아마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미국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국에서 만약에 보행자 우선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걸으시면 집에 못 들어가십니다. 그날은. 차에 치일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거 양보 안 하시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배려가 많은 운전자분도 많으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항상 손에서 떨어뜨리지 못하는 휴대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막 이제 핸드폰 이렇게 많이 쓰지만 실제로 정확한 명칭은 휴대폰이고 영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모바일 폰이라고 써요. 미국에서도 모바일 폰이라고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셀폰, 셀러폰 그러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통 뒤에를 너무 기니까 다들 생략을 많이 다 셀폰이라고 하시죠. 셀폰이고 S3라고 하시던가. 요즘에는 그래서 워낙 집에서도 요즘은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유선 전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쵸. 미국도 없습니다. 거의 이제. 왜냐면 인터넷 그냥 들어오고 자기가 핸드폰이 그냥 끝이니까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필요에 의해서 유선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유선. 정말로 선이 있는 거다라고 해서 영어식 표현으로는 랜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단어고요. 랜드라인. 그래서 저희가 너 거기 유선이 따로 있어? 라고 물어볼 때 Do you have a landline separately?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로. 그래서 Hey, we don't have any landlines. 이렇게 얘기하면 유선으로는 정말 없어. I only have cell phones only. We only have cell phones only. 그러니까 랜드라인하고 셀폰하고는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거의 안 쓰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대체 랜드라인이 뭐지? 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유선. 그냥 전화로 뽑아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달리는 사람이나 등산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전거 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맞는 신발을 따로 신시지만 어찌됐든 제일 많이 쓰시는 운동화라는 표현. 우리는 이제 운동화라는 표현에 이제 흔하게 많이 접한 단어들이 그냥 shoes라는 거에 앞에 뭐를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영국에서는 trainers라고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하는 그 train에다가 er 붙인 다음에 s를 붙이면 이거는 운동복이라 그 운동화라는 뜻인데 이 운동화라는 뜻이기 때문에 no trainers라고 어디에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붙어 있으면 보통 정장에 운동화를 신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캐주얼한 차림의 운동화를 신었을 거라서 no trainers, 그러니까 운동화 안 돼. 그 얘기는 결국엔 여긴 정장 아니면 입장을 못 합니다라는 뜻을 길게 안 쓰고 그냥 no trainers 이렇게 쓰면 정장을 입으셔야만 여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뜻으로. 안녕하세요. uptome 운님. 트레이너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그런 거에 관해서 약간 신발에 관해서 이런 언어들을 제가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보통은 스니커즈라고 많이 하고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요즘 요즘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나이 차이가 좀 많은 요즘 분들은 이 킥스라고 많이 하십니다. 킥스. 그러니까 이렇게 찬다라는 그 동사에 뒤에 s를 붙여서 킥스라고 하시면 요즘 워낙 스니커즈가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괜찮은 레스토랑에도 그런 깔끔한 약간 운동화라고 하면 라이프스타일 스니커즈를 신고 들어가시는 분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그런 거를 신고 못 들어가는 레스토랑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들리시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소리 안 들려서 지금 20분 동안 제가 떠드는 줄 알았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킥스라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킥스라 그러면 그 킥스가 뭐지? 라고 합니다. 요즘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신발. 네, 그런 킥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네 가지 그렇게 알려드리고 그러면 지금 알아본 차이 나는 거는 질퍼 섹션하고 크로스워크 이제 그게 횡단보도였고 그다음에 오토리는 라운드어바웃이라고 영국에서는 주로 쓰고 미국에서는 뭐 미국 서부에서는 잘 없습니다. 근데 뭐 미국에서도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합니다.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트래픽 서클도 쓰고 네, 휴대폰은 뭐 모바일 폰이라고 미국 영국에서 많이 쓰고 미국에서도 주로 그렇게 쓰긴 하지만 요새 많이 축약해서 쓰니까 셀폰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운동화 같은 경우 영국에서는 트레이너스라고 잘 쓰고 미국에서는 스니커즈나 아니면 킥스라고 많이들 하신다는 점. 네.